조용한 상태에서 그 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빨려에도 까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시끄럽게 떠드는 걸 까까라고 해요. 까마귀 울음소리와 똑같습니다. 까마귀를 뜻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걸 보통 부드러운 말을 한다 할 때 반대된 용어를 붙여서 아까까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할 때 항상 내가 혹시 말을 할 때 까마귀 소리 내는 거 아닌가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도록 까마귀 소리를 계속 내면 본인도 나중에 듣기가 싫습니다. 애들한테도 잔소리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지나치면 애들도 듣기 싫고 본인도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까마귀 소리가 계속 일어나면은 본인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드러운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거칠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태국에 스님이 처음 갔을 때 한만 해도 이제 87년, 88년 이때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 스님들이 공부를 배울 때 일반인한테 못 배우게 했어. 그러니까 추가한 스님이 됐으니까 태국에서 다시 추가를 했으니까 추가한 스님이 가르쳐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어든 뭐 빨리든 그 추가한 스님이 가르쳐주는데, 태국 스님들이 가지는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왕도 스님 밑에 있고 일반 제가인은 더더구나 더 추가자 밑에 있다는 생각하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높임말을 쓰지 마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태국말 가장 쉬운 말 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는 게 사와디카, 사와디캅 그러죠. 태국 스님들은 그냥 사와디 그러지 뒤에 캅을 붙이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못 느꼈어요? 존칭어를 못 쓰게끔 지금도 그 전통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 반백살 된 분들이나 뭐 아니면 70, 80 된 분들이 오더라도 말을 하면 경어를 그냥 써요. 그러니까 이제 막 추가한 스님이 경어를 쓰면 아무리 추가자지만 제가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 자신은 몰랐어요. 그게 꼭 그래야 된다는 건 모르는데 나중에 어느 분이 그것도 추가자는 그건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고 제가자 중에 스님 태국어를 잘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왜 존칭어를 안 쓰십니까? 추가한 스님은 존칭 제가자들한테는 존칭어를 쓰지 말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우리말을 할 것 같으면 조선시대 때는 그랬을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스님들보다 제가자들이 훨씬 불교적으로도 많이 알고 수행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스님이 그 경어를 쓰면 그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요즘은 절대 그렇게 낮추 부른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때 가슴이 따끔했어요. 나는 아무 의식 없이 배웠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와 문화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언어도 바뀌어주고 그래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 말들 많죠. 경상도 사투리 있으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이 뭔 말 했는지를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건 내가 뭐 표준말을 써보지를 안 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익숙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자기 자신이 지방 언어를 써가지고 법문을 하라. 그 빨래가 생겨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누구든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써라. 얘기를 합니다. 출가자 사이에서는 어떨까? 출가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칭어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선배 스님은 후배 스님한테 경어를 쓰게끔 그렇게 그게 아예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일이 부처님 당시 때도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아란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출가한 지 훨씬 선배 스님이다. 그것 같으면 의뢰 그냥 경어를 쓰게 됩니다. 그 후배 스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부처님한테 고자질을 하거든. 그럼 부처님 불러가지고 왜 그런 말을 쓰느냐,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왜 이런 말을 쓸까 하는 걸 부처님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섭이 들어있으면 그 참 바꾸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생부터 상류계층만 계속적으로 태어났다 같으면 하대하는 말을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섭비되어 있습니다. 꼭 과거 생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생에서 살아온 것이 그냥 주는 것만 계속 받아 먹고 남을 부리고 살았다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대하는 것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다시피.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사회 문제가 금방 되어 버립니다. 근데 출가자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쓰는 사람의 마음이 과연 어떻느냐 하는 걸 부처님은 따집니다. 하대를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쓰느냐, 남을 깔보기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깔보는 거와는 관계없이 섭이되어 있는 건데 그건 다른 사람들이 존칭어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쓰는 용어인데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에서 말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부처님 그걸 용인을 해줘. 똑같은 하대의 말을 하더라도 어떨 때는 용인이 되고 어떨 때는 용인이 안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하면 말은 그것이 존칭어를 쓰든 경어를 쓰든 뭘 하든 간에 어떤 경우든지 깨끗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리적인 부분이 된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일 것 같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말을 할 때 그것을 서로 존칭을 쓴다고 하더라도 비꼬는 말이 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경어를 쓰면 남을 하대하게끔 쓰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수행할 때 먼저 대상을 먼저 알아차리기 전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죠. 고요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럴 때 대상을 알아차리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말을 할 때도 꼭 마찬가지. 자신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말을 하는 습관들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 처음에 얘기하듯이 까까 소리, 까마귀 소리만 계속 내요.
거친 말이 자꾸 튀어나와요. 이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건든다든지 자신과 상반되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소리는 까마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부드럽고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세련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남을 꾸짖는다든지 아니면 딱딱하고 한 말들이 금방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딱 명심해야 될 거. 까까 소리 내지 말자. 까마귀 소리 내지 말자. 까마귀 소리는 한 번 들을 때는 그냥 들을만 하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들으면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를 밖에 인식이 안 돼요. 5가지를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말할 때는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반응할 때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이 화가 났다 하고 본인이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분노한 사람이 대할 때 그걸 말을 대하든 그 분노하는 것이 보이지든 간에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애를 지니라. 저 사람이 화가 났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일단은 자애를 자비 마음을 지닌 상태가 되도록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대부분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친 말들을 그냥 폭언을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자애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애를 지닌 게 보였으면 화가 났으면 저 사람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고 발견했으면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는데 이미 폭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애를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될까? 자애를 계속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것을 무시를 해요. 그 말을 한 것 자체를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길을 통과해서 지나가듯이 바람이 통과하듯이 그냥 바로 무시를 해요. 그 사람도 이성적으로 판단해갖고 뭔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귀담아 둬버리면 문제가 커져버린다. 아이들은 차라리 잘합니다. 엄마가 화가 날 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뭔 소리 하면 더 화를 돋구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냥 밖으로 드러나듯이 나는 너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 말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그대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까지는 보통 좀 하긴 하는데 폭력을 휘두를 때는 그 말하는 것을 지나쳐 가지고 폭력을 직접 휘두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맞아요. 지금 저기는 방어는 하겠죠. 때리지 마 하면서 방어하지만은 그걸 폭력으로 돌려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폭력으로 돌려줘 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맞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준다 해가지고 정당화시켜주는 사회가 아닙니다. 옛날 전투하는 시대에서는 가능한 거지 요즘 사회에서는 그것도 허물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말아라. 묵묵하게 맞든지 아니면 방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폭력으로 되돌려 줘서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서는 자꾸 간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에 언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보시하는 걸 보고 그 보시의 공덕이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보시하지 마 의미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덕이 있고 없고는 하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가끔 사람들이 인도 가면 구걸하는 애들한테 돈을 주는 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했다 그냥 이거 먹어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좋다 할 것 같은 건 안 주는 일 못합니다. 그건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자의 마음을 지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좋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자신에게 공덕이 되도록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첫 번째고 두 번째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그건 그 사람의 업입니다. 그 사람의 업이지 내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 달린 것이지 그것이 주고 안 주고의 문제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일으켜서 줄 것 같으면 아예 안 주는 것이 낫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줬을 것 같으면 그것은 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 여러분 주위에도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제간에 분쟁들이 있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적이 누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모가 유산을 남겼는데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 나는 유산 상속분이 요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부모가 유산 상속을 이렇게 정해놨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받겠죠. 법적으로 또 가가지고 할 것 같으면 또 어느 일정 부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싸우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떠나가지고 당연히 안 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 유산을 상속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없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안 싸우면 되는 거고
그거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주기도 하는데 뭐라고 그걸 하려고 행지간에 금이 가도록 만드냐. 한번 금이가 나누면 오래 갑니다. 그런 것들. 차라리 그렇지 말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돈이 보이기 때문에. 경전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인색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줘라. 더 줘버리라. 적어도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만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째, 특히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잘 얘기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어떠한 경우도 그것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내가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아이에게 도움이 되게끔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가지고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분명하게 인식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저지를 수 없는 범죄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어른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을 딱 지닌 채 항상 이 부분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걸 다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서로 그렇게 지적한 것으로 인해서 난 네 다시는 안 봐 하나 아니더라도 그것은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진실은 어떠한 경우든지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애를 지니고 또 인내하고 하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하고 배척되지 않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진실하고 배척될 때는 어떠한 경우든지 항상 자애를 지닌 채 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을 지닌 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단지 장수와 때를 가려라. 지금 당장 얘기해가지고 효과가 없다면 다음에 좋은 상태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면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장소에서 혼자 있을 때 얘기를 한다. 그런 것은 가릴지는 몰라도 그 진실을 갖다 그냥 덮어 넘길 수는 없다. 얼마 전에도 그 어느 다른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스님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스님이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범죄 사실이 확인된 상태일 것 같으면 또 그걸 묵과하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선언의 운영위원회한테 알려라. 그리고 그 스님이 속한 교단, 태국이면 태국, 스리랑카면 스리랑카, 미얀마면 미얀, 그 교단에 분명하게 알려라. 이 사실을 알려지면 그 스님과 나하고는 원수지간이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실을 은폐하고 덮고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5가지 소중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악각가상 얘기했죠. 부드러운 말. 항상 전제 조건은 그 말을 하기 전에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조금 전에는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것에 대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말을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는 악각가상. 어떠한 경우든지 부드러운 말이 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윈야 바닝이라고 그럽니다. 뭔가 말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의미 없는 말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그건 거짓말의 영역에 속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난하고 하는 것만 거짓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들도 전부 거짓말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도움이 되는 말. 만약에 본인이 도움되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침묵하라. 말을 하지 마라. 차라리 침묵하고 자신의 육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하는 법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닙비사제 깐지라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화를 내지 말아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죠? 여러분만 행복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혼자서 독립해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만, 인간의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먹는 것부터 해서 공기까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화내는 거 듣고 싶지 않거든. 여러분이 화내지 말아요. 듣기 싫듯이 나도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신의 자식이든 아니면 자신하고 가장 흥어물이 없는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자신보다 아래 사람이든지 누구에든지 화내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말을 할 때 지켜나가라. 그 전제 조건은 자의 마음을 지닌 채 항상 맑고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다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